건강하고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HOXY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를 해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와, 진짜. 아, 반갑습니다. 오, 밀리터리 룩이네요. 아유, 야, 반갑습니다. 오, 화사하네. 우리 씨는. 뭐야? 옷 샀어요? 네.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윤기준 중위가 떠난 허전한 자리에 새 식구가 왔습니다. 누구예요? 자, 김수영 소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 공군본부 공보정실 정신전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용 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재미와 감동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아, 엄청 중요한 자리죠. 야, 그러면은 이 선임이었던 우리 윤기준 중위가 혹시 좀 완벽하게 이 행군기 인수인계를 좀 해주셨나요? 윤중희님이 이제 방송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본부에서는 똑똑하고 젠틀하고 그래서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행군기에 대해서도 조금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네. 특히 오늘 예. 카메라를 아주 씹어먹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야. 윤기준 중위가 얘기했다고. 카메라를 씹어먹으라고. 저 뭐 갖다 주세요. 저 드셔보시게요 한번. 네, 오늘 각오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떠난 사람 얘기는 그만하고. 아이, 그럼요. 조용하고요. 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요. 김수용 소희가 평소에 성격이 엄청 급하대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3초 컷이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3초 컷. 예. 알죠? 예, 저는 음악에 대해서 3초 컷입니다. 전주만 듣고 마음에 안 든다? 바로 패스. 오빠 노래 많이 넘겼겠다. 소나무 노래를 더 많이 넘겼을 거예요. 지목 안 되네. 그러면 음악을 딱 들으면 그 필로 3초 컷을 하는데 우리 지금 방송 지금 딱 앉았잖아요. 예. 이제 필이 어때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좀 아닙니다. 자, 군대에서는 참고로 이제 빠릿빠릿한 게 최고예요. 네. 급한 성격의 군대에서는 장점으로 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땐 타고난 군인이에요. 예. 대신 행군기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녹화하는 동안에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기 나가시면 안 돼요. 자, 오늘 행군기 새 식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정부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죠? 네, 오늘은요. 여자친구의 지독한 버릇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고민 장병의 사연입니다. 어허. 과연 고민 장병 커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요. 형님, 누님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 여자친구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저는 이제 막 임관한 소이고 여친은 저보다 5살 연하로 이제 갓 20살입니다. 아하. 평소에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여친이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2달 전. 뚜민. 오늘 오랜만에 동기들 만난다며?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응, 우리 고기 먹는다, 고기. 아, 오빠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내 목까지 맛있게 먹어. 오빠는 우리 뚜민이 배부르게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역시 우리 남친이 최고야. 이따가 연락할게요. 2시간 후. 수민아, 어디야? 아직 고깃집? 오빠. 옳지, 엉덩이. 그런 연기가 아니죠. 너 설마 술 마셨어?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아, 2병? 아니, 나 3병인가? 아, 몰라. 아, 나 지금 기분 완전 좋아. 어떡해, 막 세상이 막 핑크빛이다. 너 술 조금만 마시기로 약속했잖아. 유유. 전에도 길에서 잠들어서 지구대까지 갔잖아. 조절 좀 하면서 마셨어야지. 아이고, 오늘은 아주 오빠 잔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리네. 아주 랩으로 들려, 랩. 요. 이제라도 그만 마시고 집에 가.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딱 한 주 더 해야지. 이제 시작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후. 오빠 지금 어디야? 목소리 뭐야? 또 술 마신 거야? 에휴, 난 반사에 들어왔지. 내가 큰일 났어. 지갑이 없어졌어. 아 분명히 이따에서 나올 때만 해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또? 벌써 지갑 잃어버린 것만 해도 벌써 4번째네. 아영이는 어딨어? 오늘 아영이랑 같이 마신 거 아니야? 아영이 저기 남친 만나러 갔지. 아 나도 우리 남친 보고 싶다. 오빠 지금 나 보러 와주면 안 돼? 수민아, 나도 당연히 보러 가고 싶지. 유유. 근데 나 지금 영래 대기 상황인 거 알잖아. 아 알지. 아주 잘 알지. 그래. 지갑 4번이나 잃어버리는 나 같은 애를 누가 불러오겠어. 제정신이 아니죠? 나 혼자 니만 가도 돼. 돈도 없는데 서러워서 걸어가야지. 수민아 왜 그래? 유유. 내가 지금 아영이한테 전화해볼게. 거기 어디라고? 아영이한테 전화를 왜 해? 내가 지금 보고 싶으니까 오빠한테 보고 싶다고 해. 열연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어 직접 챙겨줄 수도 데리러 갈 수도 없는데 여자친구는 술만 마셨다 하면 저를 걱정시키는 일만 해요. 이러다 정말 피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친의 술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정말 일단 뭐 수민 씨의 어떤 그 메소드 연기. 와. 모든 연기는 사실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연기가 진짜 최고의 연기거든요. 어우, 대단합니다. 오늘 사연 제가 특히 좀 많이 공감되는데 저도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다양한 주사들을 받지만 고민 사연 속 여친은 가지가지 한다고 얘기하죠. 예. 기분이 업됐다가 울었다가 길에서 잠들고 물건도 없어지고 지갑 잊어버리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술 주사 종합 선물 세트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솔직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걱정되는 걱정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예. 특히 고민장병은 지금 군대에 있는 상황이니까 더 그럴 거고 내가 직접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당장 와달라는 얘기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다가 진짜 보러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쵸. 이제 저도 이제 고민장병과 같은 이제 소위 입장에서 네. 이렇게 다양한 주사를 가진 여친이 있다면 이제 저 또한 굉장히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일 것 같아요. 버티고 있는 지금 이 고민 사연의 주인공이 너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네. 김수영 소위의 첫 출발이 좋습니다. 윤기준 중이랑 확연하게 다르네요. 윤기준 중이가 누구죠? 있어요? 네, 그래도 제가 여자친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막 20살 된 성인이잖아요. 네. 얼마나 그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즐겁겠어요. 다들 네, 아시잖아요? 알죠. 너무 잘 알죠. 네, 그리고 20살 때는 가장 위험한 게 주량을 몰라요. 근데 계속 마시는 거예요. 뭐 때려 마신다 그러죠. 그렇죠. 그냥 때려 마시는 거예요. 그때는 체력도 되죠. 숙취도 없죠. 안 때려 마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술버릇 흑역사들이 많이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도 뭐 사실 솔직히 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잖아요. 네. 예. 말 나온 김에 저희도 뭐 솔직히 한번 고백 한번 해보죠. 내가 20대 초반에 갖고 있던 술버릇. 나 이런 적도 있었다. 뭐가 예. 다 한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20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기. 이거는 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될 줄 알고 들이다 눌렀죠. 010 따다다다다다다 받을 때까지. 어떡해. 받을 때까지 했었죠. 자, 주한이 뭐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잠을 많이 자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순환되는 거는 이제 몇 바퀴를 돕니다. 몇 바퀴를 돌죠.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없어. 버스는 뭐 종점에서 항상 내리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필름이 좀 많이 끊겼어가지고 저는 순간 이동을 많이 했어요. 순간 이동. 그 짠 하고
짠 하고 눈을 떴는데 목욕탕. 나 혼자. 근데 그럼 무섭지 않아요? 눈 떴을 때? 너무 무섭죠.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기대된다. 진짜. 그렇게 안주에 대한 좀 어떤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니까 돈이 어딨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어렵게 이렇게 좀 좋은 안주에 이제 뭐 술 한잔 하게 되면은 그 남는 안주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주머니에 잡채랑 전이랑 막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다 주머니에 쑤셔놓고 집에 가서 먹어야지.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와, 마른 안주면 다행인데. 잡채가. 왜 이렇게 다들 자랑처럼 얘기하실까? 이렇게. 0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저는 0단계 얘기한 거예요. 네. 자, 문제는 이제 고민장병이 군대에 있으니까 취해 있어도 데리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말 다행히도 이제 큰일은 없었지만 지금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면 고민장병 입장에서는 미래에 생길지도 모를 일들이 걱정될 거예요. 불안하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게 한때인 것 같아요. 내 주량을 알면은 좀 주사도 많이 고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게 되면서 좀 주사도 줄어들고 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술을 많이 못 마셔요. 그렇죠. 간이 좀 가죠. 힘들어. 벌써?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딱 지금뿐입니다. 뭐 라떼는 맨날 뭐 밤새 마시고 뭐 그랬지만 요즘엔 또 코로나 시국이라 대학생들이 자주 이제 모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요즘 20대들 술 문화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네, 궁금하신가요? 네. 네네. 네, 그럼 전문가님을 또 모셔봐야겠죠? 한번 보실까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네, 과거와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를 비교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10년 전 대학생은 한 달에 평균 10.6회 음주를 한다고 답한 반면 요즘 대학생은요, 한 달 평균 5.39회 음주를 한다고 합니다. 3일에 한 번꼴로 마시던 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든 거죠. 네. 그리고 1회 음주량 평균 또한 줄었는데요. 과거 대학생은 소주 9.6잔이었는데 현재 대학생은 소주 7.3잔이래요. 왜 이렇게 줄었지? 네. 그리고 요즘은 20대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술자리를 즐기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그만큼 좀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민장병의 여자친구분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평균만큼만 술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저희도 고민장병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드릴 시간이죠. 자, 여자친구의 주사가 걱정된다는 고민장병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여자친구한테 이제 부모님과 한번 술을 마셔보라고 권하는 건 좀 어떨까 싶네요. 이제 술을 이제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그래서 부모님께 주도를 다시 배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국방부의 119 운동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한 가지 술로 1차만 하고 9시 전에 끝낸다. 여자친구한테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고 성공했을 때는 뭐 또 어떤 선물이라든지 뭐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먼저 이제 고민장병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진짜 어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챙겨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는 원인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때문에 마시는 건지 답답함 때문에 마시는 건지 그런 게 있다면은 들어보고 남자친구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경우는 대부분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냥 마시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얘기 드리기 미안하지만 아마 여자친구가 스스로 깨닫지 않는 이상은 술버릇은 쉽게 고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고민장병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게 여친 주변 친구들 연락처를 다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세요. 예,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술버릇을 고치는 게 힘들긴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본인을 걱정하는 남자친구의 애정 어린 마음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자친구도 알아야 할 게 과한 음주는 무엇보다 본인 건강에 안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쁜 사랑 이어나가시길 응원할게요. 내 연애는 왜 이럴까? 속이 꽉 막힌 답답한 연애 고민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운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으로 연락 주세요.
네, 프리한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문 두드려 주세요. 기다릴게요. 장면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오늘도 준비됐죠? 네, I'm ready.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아, 좀 처진다. 아, 좀 조금만 좀 빨리 좀 안 될까요? 나중에는 좀 BPM. 아, 너무 정박이라 이게 약간 이게 어디 무슨 제가 나중에 찬송가 이렇게 박수 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제가 나중에 플로우 약간 바리에이션 해볼게요. 네. 디벨롭 시켜볼게요. 뭔 말인지 알죠? 디벨롭? 네,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요즘 자소리 형의 과거와 현재 군대 비교 영상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예전과 비교해서 생활이 가장 많이 달라진 계급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계급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인싸 프로젝트 자손이 형 나와주세요.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행정실 전파. 당직 사원이 전파한다. 각 소대별로 3명씩 행정실로 집합할 수 있도록. 아, 눈치 봤죠? 눈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다 10분이야. 근데 확 뛰가자 좀. 정말 진짜 오랜만에 듣다. 나다 싶으면 당직 사원이 전파한다. 각 소대별로 3명씩 행정실로 집합할 수 있도록. 잠깐만. 애들이 가겠... 아씨, 내가 갈까? 아이, 그래도 애들이 가겠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야, 임찬 갈래, 행정실 갈래. 내가 가. 야, 내가 자존심 있어. 야, 진짜, 나 이건 내가 못 가. 나 진짜 못 가. 가자. 짠데는 가야지. 그렇구나. 야, 오늘 축구하니까 너까지 3명 딱 준비해서 나와. 우리 지면 그냥 된다고 생각해. 표정. 아유, 저랬어. 맞아. 요즘 안 그런다고? 야, 오늘 10중대랑 축구하는데 축구할 사람 한 명도 없. 좀 하자 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내가 그럼 이따 PX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 나 기다리고 있을게. 선진명이요. 진짜 부드러워졌다. 야, 오늘 반찬 뭐냐? 오늘 메뉴 똥국이랑 무생채입니다. 그렇지, 저거 다 외웠어야 됐어. 자, 나 그 PX에서 짬 때리고 올 테니까 올 때 우유 챙겨와. 알겠습니다. 2개 챙겨올 수 있으면 2개 챙겨오고. 오늘 반찬 뭐지? 맛이 없네. 하여튼 부탁할까? 잠깐만 보자. 씨. 승규야, 오늘 식당 가서 나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우유 좀 하나만 좀 챙겨다 주면 안 되냐? 알겠습니다. 좀 부탁 좀 할게. 야, 오늘 날씨 어떠냐? 오늘 날씨 엄청 흐립니다. 기가진이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양곡 날씨입니다. 이게 있다고? 흐린 하늘이에요. 네. 드래곤 볼을 모으자. 내가 소원을 들어줄 것이야. 형제님 다 모았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소원이 뭔데? 전역하는 겁니다. 미쳤네. 돌았냐? 자손이 형 유튜브나 볼게. 시간 개꿀이죠. 와, 대박. 많이 다르네.
병장의 생활 태도와 모습이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병장이라고 하면은 좀 뺀질거린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병장들한테서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니 진짜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했던 병장님 그리고 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단 생활관에서 누울 수 있는 사람은 병장밖에 없었어요. 예전에요. 취침 시간이 아닌데 1, 2병이 누워있다. 그건 바로 집합이었죠. 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일 이해 안 가는 건 마지막에 저 놀이 있잖아요. 바둑알은 왜 던지고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시간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놀다 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지가 이제 만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생활관에서 영화 주인공이 돼서 영화 한 편을 찍는 거지. 네, 그럴 때 이제 병장님 상대 역은 이제 다 후임들 몫이죠. 이제 실감나는 연기력은 기본이고 이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사로 받아쳐 주지 않는다면 또 집합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계급이 뭐라고 그래봤자 한두 살 차이들일 텐데. 아니 저희 동생도 있어요. 진짜로. 귀엽다. 귀엽다. 네. 자, 영상에 나온 거 말고도 옛날에 병장만 누리는 권력들이 꽤 있었죠? 네. 계급을 기준으로 금지시키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상병 밑으로 활동복, 혼복 금지, 뭐 활동복에 낙서 금지, 침상에서 점프 금지, 양말에 슬리퍼 금지, 생활관 내라면 라면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병장이었으면은 이런 행위 다 폐지시켰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도 후임 때는 병장이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병장 되면 이 모든 악습을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데 막상 병장이 되면 이제 본전 생각도 나고 나도 좀 그런 걸 좀 누려보고 싶고 후임들이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제 다 그런 게 또 이제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리피의 군대 TMI. 따라하시네요. 대한민국의 병장들이 사실은 겸손해야 됩니다. 병사 계급 중에서는 제일 높지만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인 순서를 보자면은 병장은 가장 늦게 생긴 계급입니다. 그래요? 네. 아, 이건 몰랐네. 국군이 처음 생긴 광복 직후에는 2병, 1병, 상병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계급이. 근데 병장이라는 계급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처음 생긴 거고요. 원래 역사적 순서대로 예우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결론은 2병보다 역사가 짧은 병장은 좀 겸손해야 된다. 이런 TMI입니다. 자, 그럼 아주 겸손한 병장이었을 것 같은 예비역 두 분은 병장 계급장을 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장이 되자마자 한 일이요? 전 되자마자 한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예요? 모든 계급장을 왕볼록으로 바꿨어요. 왕볼록? 왕볼록? 왕볼록 모르세요? 왕볼록? 왕볼록? 아, 왕볼록 모르시는구나. 아, 그래요? 이 계급장이 굉장히 밋밋해요. 원래 민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계급 올라가면 살짝 반볼록이 있어요. 튀어나와, 그러니까 음영이 있어요. 이렇게. 볼록? 네. 튀어나오거든요, 이 계급이. 줄이. 왕볼록은 엄청 튀어나와요. 오바로크 자체가 달라요. 왜 그게 튀어나오면 좋은 거예요? 스웩이죠. 아, 마이 갓. 와우! 보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투모부터 뭐 계급장, 모든 계급장을 전부 다 왕볼록으로. 저는 병장 되자마자 일단 축구를 빠졌던 것 같아요. 축구를 되게 싫어해서 축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무조건 해야 됐죠. 병장이 하자고 하면. 자, 요즘에는 계급 간 존중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공군에는 이제 병사 자율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위원회 아래에 뭐 시설참모, 행정참모, 으뜸병사 등 이제 다양한 직책이 있고 이제 각자 병사들의 복지와 생활 수준 향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요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장들이 담당을 하는데 각자 민주적으로 이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변하고 주요 사항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병사 자치제도를 이제 전군에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거 인공지능 스피커. 맞아요. 와. 이건 진짜로. 진이야 오늘 날씨 어때? 날씨 알려주고.
TV 꽂아. 그러면 TV 꽂고. 야, 이게 지금 내무반 안에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예. 와, 우리 때는 이등병이 인간 기상청이고 인간 리모컨이고 그 신문에 TV 프로그램 있죠? 네. 그 신문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야, 신문. 네, 신문에 7시에 뭐 재밌는 거 뭐 하냐? 7시에는 뭐 어디서 뭐가 합니다. 막 이거 다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아, 이게 군대가 좋아요. 예,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요. 생활관마다요. IPTV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입TV가? 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재방송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다시 볼 수 있대요. 너무 좋다.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10년 진짜요? 전. 예. 오빠 때도 있던 거예요? 저 때도 있었죠. 우리 때는 그거 놓치면 난리 났어. 제 방을 어떻게. 과거와 현재 병장의 공통점도 있긴 있어요. 반찬 종류에 따라서 밥을 안 먹는다. 병장쯤 되면 이제 군대 밥이 좀 지겨울 때가 됐으니까. 근데 원래 군인은 밥 굶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군대에서는 식사도 훈련이고 명령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밥 안 먹으면 혼나고 이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40조는 식사를 일과로 병영생활의 일일 과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식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휘관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않고 결식하고 충성마트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된다면 복종 의무 위반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 대박. 그렇죠. 이게 사실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밥을 차려주는데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뭐라고요? 복종 위반? 복종 의무 지시 불이행입니다. 예,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시 불이행. 지시 불이행이죠. 했는데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가정집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 축구하러 갈 때 모습도 좀 뜻밖이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듣기로는 병장이 축구하러 가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 아, 그럼요. 뭐 개발이어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해야 될 게 있죠. 병장님께 패스를 해드려야 당연하죠. 된다. 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병장들이 후임들 눈치를 또 보나 봐요, 많이.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제가 병장 되자마자 한 게 축구 빠지기였다니까요. 오죽하면. 그 축구 인원 모집을 할 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와,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좋다. 후임 생활관에 직접 가서 야, 너 나와 이러는 게 아니라 전화를 이용해서 사무실에 연락을 합니다. 오늘 축구 나올 수 있어? 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각 뭐 시일별로 해서 병사들을 모집하는 요즘 최첨단의 시스템을 요즘 누리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할 게 축구밖에 없었으니까 선임들도 강제로 많이 시켰지만 네. 요즘은 축구 말고도 농구, 탁구, 뭐 당구, 심지어 보드 게임까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 댄스 등 동아리 활동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선임들이 후임한테 뭐 축구하자라고 강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병장들은 솔직히 옛날 병장들 좀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는 병장이 지금보다 편하게 군 생활을 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러니까 지금 병장들이 처음부터 동기생활관을 써왔으면 이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이제 가장 손해보는 이 느낌이 드는 세대가 이제 2010년대 초반 군번들인데 이제 소대 생활관에서 동기 생활관으로 넘어가던 시기라서 저도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병장이 입대했을 때는 병장을 막 왕으로 모셨어. 근데 내가 병장이 됐는데 후임이 다른 방을 써.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싹 이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이제 편해지는 딱 병장이 딱 자랐는데 그렇죠. 갑자기 동기 생활관도 변하면서 병장들끼리만 다 모아놔. 맞아. 그거예요. 이제 좀 편해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뭐 지금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도 좋지만 근데 사실 이제 같은 생활관을 쓰면서 이 선후임 간의 이런 정도 사실 솔직히 많이 쌓이고 좋거든요.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이점도. 네. 그리고 군대는 이제 기강이 중요한데 선임도 없이 동기들끼리만 있으면 너무 또 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살짝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단점도 있긴 합니다. 계급이 없으니 이제 나이에 따라서 지시하는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내는 거죠. 같은 동기라도. 동기 중에서도 나이가 적거나 힘이 약한 병사가 있기 마련인데 그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과도한 임무를 부여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 조사나 인권 교육,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군기 저하의 우려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생활관에서는 이제 각 방별로 이제 장을 뽑아서 이제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 주에도 인권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영상에서 과거 병장의 만행이 5가지가 나왔죠. 후임한테 작업 미루기, 축구 인원 강제 동원시키기, 식사 시간에 메뉴 알람 시키고 우유 심부름까지 시키기, 그리고 아침마다 인간 기상청 호출하기, 마지막 생활관에서 후임 동원에 게임하기. 자, 이 모든 게 당연히 인권 침해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처벌을 받는 최악의 만행은 어떤 행동일까요? 아, 참 어렵다. 아, 저번에 다 틀렸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답을 좀 분산시켜 볼까요? 한 명이라도 살아남게. 자,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고르셨으면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맞아요. 비슷한 게 많아서 더 어렵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1번이 3명, 2번이 2명이네요. 오. 아, 후임에게 작업을 미루기 아니면은 축구 인원을 강제로 동원시킨 거. 오.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고르기 힘들어서 그냥 제가 군상을 했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봤는데 저는 그때 하여튼 축구 강제 동원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저는 그냥 2번으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딴 데는 강제가 안 써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 축구 인원에만 강제 동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기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 네네. 비슷하게 다 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1번들은 왜 고르신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 거기 때문에 약간 직무유기의 성격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번을 골랐어요. 아니 근데 네. 저 뭐 3명 뛰어와 이거는 지칭을 한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3명 와라고 이 지통실에서 보통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병장, 슬리피, 뭐 상병, 뭐 김대희 뭐 이렇게 딱 지칭해서 오라 그랬는데 안 가고 후임을 보냈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그쵸. 것 같은데. 뭐 아무나 3명 뛰어와 이래 버리니까. 근데 정답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1번이 제일 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왜 감정이입이 됐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감정이입까지는 아니고. 아 누가 밀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윤기준중이가 밀었네. 작업을 미룬 게 있군요. 그치, 선임 우리 아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이미 전역했기 때문에 윤기준중이를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저 상황에 이제 병사할 때 감정이입했을 때 1번이 가장 짜증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맞네. 미루고 전역했네. 자, 과연 가장 큰 처벌을 받는 인권 침해는 무엇인지 자, 법무관님 알려주시죠. 과연? 네, 5번 후임을 동원해 게임을 한 고민했는데. 행동입니다. 나 1번, 2번 고민했는데. 어렵다. 다들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 있었는데 네. 이러한 행동은 후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가혹행위라고 하는데요. 영상 속에서의 행동이 바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형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징계 또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행동들 역시 그냥 넘길 수 없는 인권 침해잖아요.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4가지 행위 모두 부당하게 심부름을 시키고 휴식권을 제한하는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군인지휘 기본법에 보면 제35조 제3항은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 행위는 경미한 위반이긴 하나 고의 반복적인 점을 고려해 휴가 단축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병장들의 모습도 한번 짚고 가야죠.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점을 고치면 더 완벽한 병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축구를 하자고 권하거나 이제 결식 보고를 할 때 후임이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평소부터 만들어주는 게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탁을 할 때도 후임의 상황을 고려해주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의 병장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 후임이 따라올 길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갖고 군생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사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장병들의 건강한 여가 문화를 위해 달리는 다나카.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 못할 현대인들의 고민. 탈모입니다. 그런데 탈모는 우리네 아버지들,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 아닌가요? 왜 날 봐? 저보다도 어린 우리 장병분들이 탈모라니요. 자, 이게 모르시는 말씀인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가 어느새 1000만을 넘어섰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2019년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44%가 20,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젊은 세대에게도 탈모가 큰 고민거리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30대지만 한 가닥 한 가닥이 아주 소중히 점점 얇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엄청 얇다. 얇아요. 머리카락이 좀 얇아서 불안한데 또 군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맞거든요. 모자를 많이 쓰잖아요. 모자를 많이 쓰니까 신경이 더 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장병 여러분이 TV 앞으로 모여 앉으실 것 같은데요. 탈모 고민을 해결해줄 오늘의 멘토님 한번 만나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머리 심는 의사 이선영입니다. 탈모에 관한 이 장병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든지 궁금증 오늘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의사분이 의사분이 오셨네요. 예, 실제로 탈모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나요? 실제로 20, 30대 분들의 비중이 점점 40, 50대보다 높아지고 있고 저도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댓글이나 뭐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그 구독 데이터를 보면 뭐 20대 초반 분들도 많고 심지어 10대 중후반 분들도 어린 나이에 좀 탈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병원 가봐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이 점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아무래도 외모에 대한 관심, 뭐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내가 초기에 이게 오지 않을 때 예방을 좀 해야겠다. 이런 인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20대인 우리 김소희 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남성을 대표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리숱이 많아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랑 추가. 이제 주변에 이제 병사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이제 탈모 걱정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이제 모발 이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20대 초반이 젊은 나이인 건 맞지만 절대 탈모로부터 난 안심해도 돼. 아직 젊으니까 이럴 나이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탈모가 맞다면 이제 그 탈모를 늦추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이제 예방하는 그런 치료들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 알아볼 내용 바로 이겁니다. 저 같은 탈모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탈모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너 탈모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주로 떠올린 이미지가 있죠. 보통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 M자 형태로 파진다든지 정수리 쪽부터 이제 점점 휑해져서 뒤쪽까지 점점 이제 비어가는 일반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남성형 탈모에 속하게 됩니다. 머리가 벗겨진다고 하는 그 탈모는 남자들한테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인 건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 건 이제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일종인데 이 남성 호르몬이 주된 탈모 원인인 게 남성형 탈모인 거죠. DHT가 뭐의 약자입니까? 제가 이름이 데이라서 데이 탈모입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디하이드로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변형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테스테론.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이 호르몬이 증가하는 시기 보통 20대 초반 정도 이때부터 탈모가 좀 빨리 오는 분들은 증상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눈에
띄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대부터 조심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탈모가 좀 빨리 진행이 될까요? 이게 만 것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게 맞긴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는데 똑같은 걸 먹었는데 살이 잘 찌는 친구가 있고 잘 안 찌는 친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남성형 호르몬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성 호르몬, 이 DHT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탈모가 좀 빨리 초기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나 운동 웨이트 같은 거 하면은 탈모가 좀 오지 않을까?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 말고도 뭐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탈모에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탈모 원인 중에 가장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유전 아닐까요?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 대 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네 할아버지부터 봐라 이러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한 대를 거르거나 뭐 외가 쪽에서만 이게 유전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근거가 확실치 않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 절대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게 장인어른 그 위에 그 아버님 예. 탈모셨고 네네. 저희 장인어른도 탈모신데 저희 처남 탈모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M자 탈모가 심하십니다. 저도 진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한 대 걸리는 거는 없습니다. 스트레이트군요. 실제로 유전이 탈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는 맞는데 이게 100% 아버지가 탈모면 아들도 무조건 탈모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다 키가 크고 친척들이 다 키가 크다 그러면 자식도 키가 클 확률이 높지 무조건 키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처럼 탈모가 될 수가 있다. 남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 탈모 아니시니까 나도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뭐 호르몬 검사 이런 거를 받아봐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장병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탈모 셀프 진단법. 자,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자꾸 너 탈모 아니냐고 가만 여기 비어 보이는 거 아니냐고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면 제가 보니까 친구에 비해 전 너무 머리숱이 없는데 저 탈모인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탈모가 아닌데 본인이 탈모로 걱정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래서 탈모가 될 수도 있겠군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죠. 너무 탈모가 아닌데 너무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머리숱이 적으니까 넌 탈모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머리숱 자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머리카락이 굵은 사람이 있고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타고난 머리숱 자체가 적은 게 똑같다면 난 탈모가 아니라 그냥 원래 머리숱이 적은 사람인 거죠. 그걸로 탈모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조금 더 확실히 탈모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모발이 원래 굵었는데 점점 가늘어진다, 솜털화가 된다.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DHT라는 호르몬이 머리카락을 자꾸 공격을 해요. 머리카락이 점점 수명이 짧아지고 원래 한 10만큼 굵게 자라야 될 모발이 이제 그 다음에는 8만큼 자라고 또 빠진 다음에 새로 나는데 5만큼 자라고 2만큼 자라고 이게 1만큼 자라면 우리가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솜털이 돼버리면 나 이제 머리가 빠졌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저 어떻게 해요? 나 M자 지금. 그러면 그 퇴화되는 시기, 가늘어지는 시기 그거를 잘 알아채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퇴화되기 전에 발견하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걸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퇴화되기 전에 발견을 할 수는 없죠. 진행이 돼야 우리가 눈치를 채니까. 모르지.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냐? 이미 빠져서 밋밋하게 된 두피에는 뭐 약을 먹든 바르든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연모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가늘어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빨리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시작하면 가늘어지는 이 과정들이 조금 더 억제가 되거나 효과 진짜 잘 보는 분들, 그러니까 흔히 약발 잘 받는 분들은 약을 꾸준히 드시면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굵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가능한 객관적인 그런 환경, 뭐 같은 조명 아래 보통 화장실 같은 곳, 밀폐된 곳에서 같은 부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카메라로 찍어보고 비교를 하는 게 객관적으로는 가장 좋은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는 카메라 사용도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좀 장병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인 부분과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가늘어진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아까 M자나 정수리 쪽이 남성 호르몬에 취약하다고 했죠. 뒷머리는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남들이 봐주면 더 좋겠지만 뒷머리랑 내가 이제 의심되는 부위, 뭐 정수리라든지 헤어라인, 이마라든지 이 부분이랑 모발 굵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조금 나는 좀 걱정을 해야겠다.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머리카락을 군데군데서 뽑긴 좀 아까우니까 가위로 몇 가닥 잘라서 이렇게 딱 보면 차이가 심하게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제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죠. 오늘부터 머리카락 신경 써서 살펴봐야겠네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그렇다면 앞날 창창한 우리 장병들이 탈모 걱정을 덜기 위해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이겁니다. 저녁 미온수 찬바람? 저녁에 미온수 찬바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이제 누구나 매일 하는 거죠. 샴푸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청결한 두피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탈모 예방법 중에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샴푸를 매일 안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있죠. 뭐 어차피 간혹 있죠. 있어요. 저도 이틀에 한 제 번 친한 하는데. 지인 중에 있어요. 이틀에 한 번 해도 되는 분이 있고 네. 매일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몇 번 하냐보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어떻게? 자, 이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뭐 땀도 흘리고 뭐 먼지도 뒤집어 쓰고 이제 두피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데미지를 받게 돼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제대로 세척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두피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것들은 탈모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녁 때 일과가 끝나는 저녁 이후에 적당한 미온수로 샴푸를 하는 게 좋은데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맨눈으로 안 보이는 뭐 피지라든지 뭐 먼지, 뭐 중금속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머리카락에도 묻지만 두피 자체에 굉장히 많이 붓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특히 머리가 긴 분들은 머리카락만 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충 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얼굴 세안할 때 피부를 닦는 거잖아요. 머리 감을 때도 머리카락도 중요하지만 두피를 잘 세정한다 이 생각을 하고 샴푸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두피 안을 이제 꼼꼼하게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 지문 부분으로 잘 문질러서 샴푸를 하시고 또 헹굴 때가 중요한데 샴푸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화학 물질이잖아요. 헹구는 것도 최대한 이제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하긴 이제 5분 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는 남자들 많습니다. 네, 샴푸를 잘하고 잘 헹궜다면 말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군대에는 드라이기를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젖은 상태에서 자면은 이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피가 젖은 상태, 특히 이제 머리카락까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베개에 기대서 자면 이 두피 환경 자체가 많이 습해지거나 뭐 어떤 이런 샴푸에 세정되지 않은 성분이 남아 있으면 이것들을 먹고 사는 이제 곰팡이균이라든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훈련 중인 장병 여러분들은 머리가 그래도 짧은 편이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이제 샴푸를 하고 또 깨끗하게 말릴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가능한 찬바람으로 말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뜨거운 드라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건조시키는 게 두피한테는 더 좋은 거죠. 이게 뜨거운 바람으로 하는 이유가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빨리 마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찬바람으로 하면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찬바람으로 하면 하루 왼종일 걸리니까 이게 자꾸 뜨거운 바람으로 하게 돼서 아니 그렇다고요. 제 얘기였어요? 그리고 요즘 샴푸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샴푸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탈모 샴푸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남성형 탈모,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탈모는 탈모 샴푸로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워요. 이 샴푸를 썼을 때 모발이 굵어진다. 아니면 탈모가 억제된다. 뭐 남성 호르몬
자체 활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샴푸가 두피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3분이 안 넘죠. 그동안 유효된 성분이 두피에 흡수될 수도 없고 그런 작용을 하는 성분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 탈모 샴푸들은 지루성 두피암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켜준다. 이런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남성형 탈모를 막기 위해 탈모 샴푸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은 실망하실 확률이 매우 높죠. 그냥 나한테 맞는 샴푸를 쓰시면 돼요. 나 이거 썼더니 가렵지도 않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럼 그거 계속 쓰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탈모 샴푸를 사용하고 있고 이 찬바람으로 말린 다음에 그리고 이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 아 맞아요. 무슨 예, 화해지는 그 스프레이로 이 M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뿌렸는데 그랬다고요. 제 얘기예요. 괜찮은 겁니까? 그거 하시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그걸로 내가 이런 효과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는 게 나쁘진 너무 않아요. 기대하지는 말아라 이거. 그거는 약간 하는 건 나쁘진 않고 양을 계속 하는 건 추천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해주는 게 좋죠. 오케이. 그럼 다음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자, 탈모 예방법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노자극, 또 다이어트. 대박. 자, 담배가 몸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들은 다 이제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뭐 담배 당연히 혈관에 안 좋잖아요. 피부에 안 좋은 건 두피에도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배 피게 되면은 이제 모발 자체에도 영양분, 산소 공급,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충분히 자랄 만큼 못 자라게 되는 환경이 계속 반복되면 당연히 탈모가 유발할 수 있죠. 그리고 가끔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긴장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괜히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씩 뽑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두피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두피 아래 이제 모발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은 새로 만들 모발이 점점 충분히 못 자라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심하면 그 부분에 모발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저는 지금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이제 체중 유지를 위해서 일식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는 왜 안 좋습니까? 어디서 봤는데 오히려 적당한 체중 감량은 탈모에 좋다. 예방에 좋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비만이라든지 성인병 같은 부분도 당연히 탈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간혹 정말 급격하게 막 한 달에 막 몇 킬로, 10kg씩 빠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그런 쪽이 많은데 주로 이제 단백질 같은 성분들 섭취가 제한되면 새로 만들어질 피부라든지 뭐 모발이라든지 손톱, 발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단백질만 먹으면 될까? 그건 또 아니죠.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대사가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를 하면서 운동과 병행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특별한 부작용 없이 원하는 체중 감량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팁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끔 휴가 나와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뭔가 군대 가서 탈모가 생긴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군대 가서 탈모가 생겼다기보다는 탈모가 생길 나이에 군대 가게 되는 거죠. 20대 초반에. 그리고 더 큰 거는 보통은 머리를 이제 슬리피씨처럼 기르시는 분이 있더라도 군대 가면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몰랐던 나 왜 M자지? 원래 M자였나? 이걸 모르잖아요.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사실은 철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탈모가 또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자꾸 눌려서 여기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모자나 뭐 안전모, 군모 이런 것들이 탈모 자체를 유발하진 않아요.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이거를 꽉 조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거나 어디가 눌리거나 뭐 그런 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두피에 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피지가 많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은 간지럽다고 너무 긁거나 하지 마시고 좀 수시로 모자를 벗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하는 게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것들만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은 최소 10년은 탈모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년 뒤에는 탈모가 온다는 얘기인가요? Maybe?
베이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좀 애매하다, 난 잘 모르겠다, 좀 불안하다 싶으면 가까운 병원을 가셔가지고 진단을 제대로 받고 아, 난 안심해도 되겠다. 또는 아, 나는 이때부터 치료를 시작해야겠다. 이걸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머리 심는 의사 이선용이었습니다. 등모하세요. 등모하세요. 아유, 등모하세요. 등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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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모하세요, 예. 아, 나이도 어리니까 섣불리 말도 못하고 속 끓였을 장병들에게 사이다 같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멘토님 고맙습니다. 등모하십시오. 샵 등모. 자,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해서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네, 수고했습니다. 군대만 가면 왜 이렇게 걸그룹에 빠지는 건지. 남자들만 모여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좀 칙칙하잖아요. 한참 후배들이 있었어요. 여자로 보이죠.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군사 특집인데요. 보통 역사라고 하면 지루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졸아도 되나요? 국민이 지킨 역사는 국민이 이끄는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사,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사 전문 강사 운동진입니다. 와우.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